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저는 참 행운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참 행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왜 암이 더 많이 발생할까요?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암 환자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암 환자가 200만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래에서 암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분명 암이 많이 발생하구나 하고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왜 암이 많이 발생할까 하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왜 암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 첫째는요. 한국 사람들의 기질인 빨리빨리 하는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아닐까. 한국이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암 발생률이 높은 상위권의 나라입니다. 매사에 조급한 마음으로 일하고 여유롭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생활 습관, 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없는 서두르고 성급한 마음이 화를 내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불평불만하고 시기, 미움, 질투, 우울하고 화내고 성내고 분내고 하는 마음이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탐욕적인 경쟁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 것이 살기 위해 남을 것을 죽여야 하는 이 사회적으로 지금 병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과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져서 지금 주식이 2천에서 8천이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돈을 좀 이렇게 수입을 내는 사람, 돈이 없어서 수입을 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빚을 내어서 투자하는 빚토가 생기고요. 심지어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영끌이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요. 전투적인 마음이 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먹고 좀 더 입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쓰고 더 올라가면 하는 그런 탐욕적인 구조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 대인관계에서 오는 건강함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마땅히 제대로 풀 길이 없어서 술, 담배, 도박 등 중독에 노출되는 것이죠. 요즘 사회심리학 용어 중에 FOMO라는 말이 있습니다. FOMO, 즉 Fear of Missing Out, 소외 불안 증후군, 기회 상실의 어떤 우려, 이런 마음으로 그와 같은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조시움이라는 그런 말을 좀 하면 어떨까요? 조시움이 뭐냐 그러면 Joy of share in one mind, 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나눔의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모하지 말고 조시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웃음은 얼굴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대신 그 자리에 남은 맺힌 마음이 암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안 증후군, 소위 기회 상실의 우려를 통해서 포모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서로 한 마음에 서로 나누는 조시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암을 예방하고 암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식을 잘 먹지 않는 식사 때문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아침을 잘 먹지 않는 데다가 밖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길에 이렇게 시간에 쫓기게 되니까요.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 너무 자극적인 식사, 편식과 과식과 건강하지 못한 음식 먹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패스트푸드. 이것은 이 암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하루에도 한 끼 이상은 부모님이나 아내의 사랑이 듬뿍 담긴 쥐밥을 먹는 것이 참 행복한 식탁의 교제인데 그런 것이 우리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쥐밥을 먹고 서로서로 대화하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야말로 이상적인 좋은 건강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감사할 겨를도 없이 식사를 하고 가족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식사를 즐기지도 못합니다. 한 번씩 회식이다 뭐다 해서 밤늦게까지 폭식하고 폭음하고
이런 문화도 우리가 암을 조장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패스트푸드 등에서 밖에서 먹는 먹거리로 인한 비만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농약으로 많이 뒤덮여 있는 외국산 음식이 우리 식탁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샐러리맨들이 이러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니 암이 생기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도 암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고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건강식이 아니고 균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자극적인 어떤 음식으로 바뀌어버린, 그렇게 해서 자극적인 음식이 입맛에 이렇게 익어버린 그런 상황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육류의 섭취는 늘어난 데 비해서 과일과 채소 섭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골고루 균형되게 균형 잡힌 조화로운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휴식도 운동도 없이 과로화하는 그런 상황이 암을 부르는 것 아닐까요? 많은 샐러리맨들과 학동기 청소년들도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하고 공부합니다. 피로를 풀 겨를도 없이 서로 일터로 내몰리고 학교로 가게 됩니다. 한국인의 만성 피로의 누적이 심각한데요. 피로를 풀고 운동하고 목욕하고 배변하는 여유로운 삶이 꿈이 되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게다가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잘 걷지도 않습니다. 덧붙여서 또한 파김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건 아닐까요? 인터넷 하는 시간, SNS 하는 시간, 즉 똑같은 자세로 오래 TV를 시청하는 데다가 가족과 정담을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암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대기의 오염과 또한 발암물질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 미세먼지 등이 도심에 오염된 공기 속에서 무수한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시내를 다니면서도 되도록이면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숲이라든지 깨끗한 공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을 지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침이 되면 실내 공기를 꼭 순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밖에서 미세먼지다 매연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실내의 공기의 오염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내와 실외를 좀 이렇게 공기를 순환하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공기를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실내에 나무와 꽃을, 화초를 잘 가꾸는 것도 참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공원이나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해서 정말 깨끗한 공기를 흡입하는 것도, 숨을 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지나친 술과 담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담배 소비는 가히 세계적입니다. 술과 함께 과식과 폭식, 담배와 같이 피우면 몸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술, 담배는 모든 암의 7, 80%의 정도와 연관이 있다고들 보고하고 있습니다. 허비는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이 표현을 참 탁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지나친 흡연과 음주, 이제 우리 몸을 위해서 조절하고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술과 담배는 폐를 상하게 하지만 또 간을 상하게 하지만 아니요. 많은 암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절하고 줄이고 더 나아가서 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입니다. 현대인의 수면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업무가 과중되고 과로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수면 부족도 생기지만 또한 중고, 대학 때부터 지내온 학교 생활과 입시 교육으로 인한 학업 과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잠을 줄이면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을 푸는데 가장 좋은 선택은 잠을 잘 챙겨서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을 취하고 수면의 질이 좋고 양이 좋아서 하루의 피곤이 완전히 회복되는 밤 시간, 수면 시간, 잠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인터넷, 스마트폰 등
과도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요, 고령화된 인구 비율과 지나친 검사와 진단 구조 때문에 암을 이렇게 많아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 살면 당연히 검진을 많이 하고 암을 발견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검사가 치료는 아닙니다. 검사는 검사일 뿐입니다. 검사가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검사가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지나친 건강염려증은 건강에 신체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에 신경을 쓰시고 일상에서 몸을 잘 다스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행복한 구조를 만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일상에서 나는 참 건강한 것 같아. 그렇게 가족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스트레스 없는 그런 모든 대인관계 구조를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는 많이 울거나 웃지 않고 시대 상황, 시사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산재된 갑작스런 전쟁과 분쟁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요 근래 또 베네수엘라의 지진을 통해서 10만 명이 행방불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불안하고 또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활동 등은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거나 화나게 합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의 감독이나 이 축구협회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이 화를 내는데요. 그것 또한 화를 낼 때는 내더라도요,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난 구조로 간다면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암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우울하고 화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픈 화가 나는 뉴스나 이런 모든 것을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많이 웃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없고 감정을 삼키며 감정을 숨기는 우리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는 웃지도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더 감추고 포장하고 외식하게 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 상황이 암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가요? 경제가 힘드니 기초생활도 힘들고 버스 지하철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눈을 마주쳐도 잘 웃지 않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성관계에서 만나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미소로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 사회가 건강해지면 우리나라도 암이 줄어드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암 환자를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만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한 동 안에 2-3명은 있는 듯 합니다. 암을 예방하거나 이겨내려면 위에서 예로든 생활을 반드시 피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암은 느닷없이 오는 불청객이긴 하지만 요즘은 감기처럼 흔한 병입니다. 암뿐만 아니라 현대의 병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와 각종 화학물질과 공해와 오염된 대기, 그리고 평균 수명은 최근에 20년간 15년이 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생존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암에 걸리지 않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암 경험자들도 함께 잘 이겨내고 함께 건강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